안녕하세요. 이영표 PD입니다. 오늘 스타디움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영상 제작은 소통이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제작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콘텐츠의 이해관계자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발주처, 기획자, 운영자, 실행자, 크게 이렇게 4파트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요즘은 이 4가지를 혼자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유튜브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규모가 커져서 산업화될수록 이 각 파트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주처인 A그룹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또 A 광고 대행사를 찾게 됩니다. A 대행사는 기획자이고요. 기획자로서 여러 안들을 만들어서 A그룹에 보여주고 최종 안을 낙점받습니다. 이제 A 대행사는 스태프를 찾게 됩니다. APD를 찾습니다. APD는 운영자로서 대행사의 이야기를 면밀히 듣고 작업에 적합한 모든 것을 선별하고 결정합니다. PD가 결정해야 되는 범위는 예산 운영부터 공간이나 배우를 섭외하는 것,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는 것, 연출 감독, 촬영 감독, 녹음 스튜디오, 편집실, CG실 등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별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연출 감독이 섭외됩니다. A 연출 감독은 실행자입니다. 실행자로서 여러 기술 스태프들과 소통하면서 기술팀을 이끌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발주처, 기획자, 운영자, 실행자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제작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촬영을 의미하는 프로덕션을 중간 과정에 두고 기획 단계를 프리 프로덕션, 편집 단계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부릅니다. 발주처나 기획자, 운영자, 실행자는 이 중 어느 파트든 배치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이러한 제작 구조 그리고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필수입니다. 발주처 대표적인 인물은 사장님이죠. 사장님들, 회장님들 일 많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기획자들은 이제 광고 대행사에 계시는 CD님들이나 A님들 분들이 기획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운영자는 방송국 PD 아니면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듀서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행자는 연출자, 방송국에서는 그냥 PD가 운영자와 실행자를 겸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덕션 감독, 이미지를 총괄하는 DOP라거나 녹음을 담당하는 동시녹음 감독님이나 등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행자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대략 알게 되었는데요. 상황과 인원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가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종류의 얘기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기획자분들이 때때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PD님, 그러면 제가 이 일 받아와서 PD를 찾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PD를 건너뛰고 직접 감독을 찾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영자로서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프로젝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감독선에서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이나 섭외나 그런 운영자가 해야 할 일들도 실행자가 대신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느낌이 좀 프로젝트에 맞는 취향인 감독을 먼저 내정하고 그의 시너지가 좋은 운영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에도 출연자 섭외를 PD에게 맡기지 않고 발주처가 섭외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자가 그 배우에 맞는 기획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도 가능하고요. 보통 감독님들이 예대에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럼 예대에는 감독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들도 있고 가수들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실행자를 통해서 출연자를 섭외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 가이드는 분류되어 있지만 각 역할이 서로 유기적으로
임무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요, 각 파트별 담당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싱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머릿속에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의 소통은 기획자와 운영자가 중심이 되어서 발주처 쪽 소통은 기획자가 담당하고 실행자 쪽의 소통은 운영자가 담당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넘어서서 조금 더 폭넓게 소통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통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현장에 이러한 풀옵션 구조를 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체로는 통합되고 축약되고 이런 뭔가 구조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산이 2천만 원을 못 넘어가면은 기획자, 운영자, 실행자가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천만 원을 넘어가야 비로소 실행을 담당하는 실행자가 분리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기획자, 운영자, 실행자가 모두 분리되면서 넓게 파신 분들보다는 깊게 파신 분들과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 예산이 없으면 4가지 역할이 전부 통합되기도 해요. 대부분의 유튜브가 이런 구조인데요. 관공서 유튜브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충주시청, 코레일, 양산시청 같은 관공서 유튜브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죠. 이렇듯 변화하는 예산과 인력 구성에 따라서 소통도 달라져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소통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우리 4가지 파트, 각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소통은 결국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소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소통의 결과로 의사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먼저 발주처의 목적과 의사결정 범위를 말씀드려 볼게요. 발주처는 니즈가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우리 서비스의 사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싶다. 우리 서비스의 후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러한 니즈들이 있죠. 발주처는 이 니즈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니즈의 범위가 다른 파트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서비스를 잘 알려야 한다 라면 알리는 방법은 기획자가 결정하는 게 좋겠죠.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갖고 그 안에서 콘텐츠 기획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예를 들면 촬영이 결정되었다 면 장비나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은 실행자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은 내부에 마케팅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기획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콘텐츠 기획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니즈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외부 마케팅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발주처의 니즈 설정 실수로 벌어지는 참사들이 있어요. 이 참사들은 대체로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실패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은 대체로 이제 쉽게 찾으려면 알고 계시는 아무 시청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게 마케팅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순환보직 공무원분들이 기획을 담당하고 같은 배경을 가진 과장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결국 말도 안 되는 기획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콘텐츠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특정 직군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콘텐츠는 콘텐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주처는 이 니즈를 잘 설정해야 하고요. 또 적합한 기획자, 운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잘 소통하는 것이 일 잘하는 발주 담당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기획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기획자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발주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 마케팅 플랜 중에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도 물론 있죠. 여기서 기획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예산과 시간에서의 현실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상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자는 운영자나 실행자와 깊은 소통이 없으면 이 실현 가능한 범위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을수록 이 부분에서 유리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기술이나 트렌드는 계속 발굴되고 등장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로 운영자의 목적. 운영자는 프로젝트 완수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완수를 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여러 가지 언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발주처의 언어, 기획자의 언어, 실행자의 언어, 이 모든 언어를 잘 알고 있어야 최종 납품까지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여러 짤들 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던하면서 앤틱하게, 화려하면서 심플하게 뭐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언어가 물론 모던하면서 앤틱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이 언어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는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언어 이면에 있는 맥락이나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업 내부 구조를 이해한다거나 등등의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운영자입니다. 운영자가 주의해야 될 점들도 물론 있죠. 운영자는 넓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넓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기획자나 실행자의 전문 분야를 낮추어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의 의도나 기획자의 방안이나 실행자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속단하지 말고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가 완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자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실행자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룹니다. 실행자의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실행자가 상상하는 것과 발주처, 기획자, 운영자가 상상하는 것들이 서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실행자는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요. 이미지든 영상이든 사운드든 뭐 영상 효과든 이러한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오해 없이 잘 전달되도록 설명을 해내는 프로세스와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PPM이라고 하는 문서예요. 프리프로덕션 미팅이 PPM인데, 이 프리프로덕션 미팅을 위한 문서를 만들잖아요. 이 PPM 안에 들어가는 콘티를 그린다거나 여기에 레퍼런스를 채워 넣는다거나 등등, 이런 작업들이 모두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죠. 만약에 발주처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일정이 너무 바쁘면,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서로 길어가지고 신뢰를 하고 있는 관계라면 이견 없이 서로 믿고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행자들은 이러한 좋은 레퍼런스들을 평소에 잘 수집해두고 소통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디움에서 영상 제작에 있어서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영표 PD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